자, 44회 손해사정이론 기출하겠습니다. 자, 1번 보험기간 내에 발생 손실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가입 조건은 1. 소손의 면책 프랜차이즈 디덕터블 2. 건강보험의 공동보험 약관 코인슈런스 클러즈 3. 정액공제 스트레이트 디덕터블 4. 총액공제 어그리게이트 디덕터블. 답은 1번입니다. 소손의 면책은 손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공동보험자적인 입장에서 손해를 일부, 즉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을 말하고요. 정액공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 금액 또는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며 이때 공제된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총액공제는 일정 금액의 종합공제액을 정해놓고요. 일정 기간 발생한 손해액의 합계가 정해진 종합공제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실의 전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발생된 손실의 합계가 종합공제액을 넘는 때에는 그때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의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번 리스크 재무, 리스크 파이낸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면책계약 2. 하청계약 3. 선물계약 4. 보험계약. 정답은 2번입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리스크 컨트롤, 리스크 파이낸싱이 있는데 리스크 컨트롤, 통제에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차단하는 것, 그리고 손실을 통제하는 것,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게 속하고요. 리스크 요소의 분산, 거기에는 분리나 격리하는 게 들어가겠고, 그리고 계약을 통한 정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리스나 하청 계약이 해당됩니다. 리스크 파이낸싱, 리스크 재무에 해당하는 것은 리스크를 보유한다든지 적립금이나 자가보험이 해당되고, 리스크의 정가, 보험계약이나 면책계약, 해칭, 선물계약 등을 하는 걸 말하고요. 또 리스크의 보유와 정가가 동시에 행해지는 재무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공제와 자기부담금 그리고 공동보험에 관한 게 해당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손해발생 사실 확인 2. 약관의 면부책 내용 확인 3. 보상 한도의 결정 4. 보험금 산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해답은 3번이죠. 보험금 보상 한도액의 결정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처음부터 결정이 되는 거고요. 손해발생 사실 확인이나 약관의 면부책 내용 확인, 보험금 산정은 손해사정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건강보험에서 기왕증 프리익지스팅 컨디션을 면책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역선택 방지 2. 도덕적 위태 감소 3. 보험료 절감 4. 도덕적 위태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기왕증은 현재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그리고 진찰받은 병력 등을 말하는데요. 이전에 아무래도 병에 걸렸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병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정신적 위태, 모레일 해저드와 구별된다. 2. 우연한 사고와는 전혀 관계없다. 3. 적발시 제재 수준을 높이면 줄일 수 있다. 4. 조사활동 강화를 통해 줄일 수 있다. 보험 사기는 모랄 해저드죠. 모랄 해저드나 모레일 해저드 다
우연한 사고가 있어야 되겠죠. 사고 없이 보험금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 사고는 우연한 사고여야 되니까 전혀 관계 없다고 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보험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미래 기간의 발생 원가 예측에 근거한다. 2. 보험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많다. 3. 집단 전체의 평균 원가 개념이 적용된다. 4. 순보험료 산출 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 답은 4번이죠. 보험은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많이 판매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절감되진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늘 나가야 될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의 경제성,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더 많이 이득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7번 보험료율 산정 목적 가운데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의 감소 효과와 관계가 깊은 것은 1. 충분성, 2. 비과도성, 3. 안정성, 4. 공평한 차별성. 답은 4번이죠. 그러면 공평한 차별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다른 위험에 대해서는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라는 뜻이고요. 높은 위험의 보험계약자에게 높은 요율을 적용해서 보험가입의 장벽을 높이겠죠. 그래서 역선택의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도덕적 위태, 모럴 해저드와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보 비대칭이 원인이다. 2. 피보험자의 위험 특성 정보와 관련이 있다. 3. 보험자에게 초과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4.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공통점이니까 한쪽에만 해당되는 게 있으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도덕적 위태하고 역선택은 모두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역선택은 보험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대한 사전적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고, 도덕적 위태는 보험 계약자의 행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합니다. 즉 도덕적 위태는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 증가시키려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주관적인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심리 상태는 사기, 부정직한 성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역선택에 대한 뜻이겠죠. 관련 있는 용어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타보험 조항 Other Insurance Clause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례 분할 분담 Pro rata liability clause 2. 균일 분담 Contribution by equal share 3. 초과 손실 분담 Excess of loss share contract 4. 초과 분담 Primary and Excess Insurance. 답은 3번입니다. 타보험 조항이라는 것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하는 유효한 보험계약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다른 보험가의 손해액을 분담하는 방법에 관한 조항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비례책임 조항 Pro rata liability clause하고 책임한도 분담 조항 Contribution by limit of liability clause, 그리고 균등액 분담 조항 Contribution by equal share clause, 그 다음에 초과액 타보험 조항 Excess other insurance clause, 그 다음 타보험 금지 조항 Other insurance prohibited clause가 있습니다. 그럼 초과 손실 분담은 Excess of loss share contract는 재보험 계약의 방식으로 타보험 조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글로 해석하는 단어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영어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순수 리스크 여부가 보험 가능성의 1차적 기준이 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영향 범위가 넓지 않다. 2. 도덕적 위태가 상대적으로 적다. 3. 최대 가능 손실이 크지 않다. 4. 목적물의 개수가 많다. 답은 2번이죠. 순수 리스크는 도덕적 위태가 발생하기가 어렵죠. 손실 발생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서 보험 가능성의 1차적 기준이 되지만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모랄 해저드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대기기간 웨이팅 피리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정보 비대칭에 따른 문제 개선이 목적이다. 2.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3. 역선택 감소가 목적이다. 4. 피보험자 위험 특성 정보 수집이 목적이다. 답은 4번입니다. 피보험자 위험 특성 정보 수집은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가입자의 사정을 보험회사가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기간을 두고요. 그리고 대기기간을 설정함으로 해서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기기간 웨이팅 피리어드는 질병, 상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기까지의 유예기간으로 보면 되고요. 대기기간 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대기기간 경과 후의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암보험 계약에서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는 것 같은 겁니다. 자, 12번 다음 중 특정 재산을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 excluded property 하는 일반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른 보험에서 담보되어 있어서 2. 도덕적 위태 가능성이 있어서 3. 정확한 손실액 측정이 어려워서 4. 보험 가액이 커서. 답은 4번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보상 책임을 제외하거나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특정 재산을 면책재산 excluded property라고 하는데요. 다른 보험에서 담보되었거나 도덕적 위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정확한 손실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보험가액이 크다는 것은 재보험과 같이 위험 분산 방식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재산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13번 다음 보험계약 특성 중 보험자가 미리 마련한 보통보험 약관을 매개로 체결되는 특성을 가리키는 것은 1. 유상계약, 2. 조건부계약, 3. 부합계약, 4. 낙성계약. 답은 3번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계약의 내용을 승인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는 합체되지 않는 부합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손보상의 원칙 유지 2. 최대선의 원칙 유지 3. 이중보상 방지 4. 보험료 부당 인상 방지. 답은 2번입니다. 최대선의 원칙은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일반 다른 계약보다 훨씬 높은 정직성과 선의 혹은 신의 성실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고지 의무 representation 그리고 은폐 금지 concealment 보증 워런티 등의 원리에 의해 유지됩니다. 1번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의 목적으로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이중보상 방지는
보험에서 대위변제의 원칙이 존재하니까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 및 제3자에게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요. 4번의 보험료 부당 인상 방지는 보험자 대위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에 대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15번 다음 중 원보험자의 재보험 계약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손해의 변동성 감소, 2. 인수능력 확대, 3. 이익 감소, 4. 신상품 개발 촉진. 답은 3번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대형 이상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보험 영업실적에 급격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험사업이 안정하게 되지 않게 돼서 원보험자의 재보험 계약을 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각종 대형 위험의 손해나 거액의 위험으로부터 실적을 안정화시켜주고 하니까 이익이 증대되는 도움을 주겠죠. 16번 보험가능 리스크 요건 중 한정적 손실 definite loss가 요구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1. 손실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손실 발생 시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손실 발생 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손실 규모가 제한적이어야 한다. 한정적 손실이라는 것은 손실의 원인이나 발생 시점, 발생 장소 또는 피해 정도를 분명히 식별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고요. 손실의 규모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재난적 손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7번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보험 수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 actuarially fair premium 하에서 리스크 회피형 개인은 전부 보험 full insurance를 선택한다는 원칙은 1번입니다. 베룬의 원칙은 보험료가 순보험료만으로 책정되는 경우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효용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형 개인은 전부 보험을 가입한다는 보험경제학의 원칙을 말하고요. 렉시스의 원리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 즉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말합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설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의 기대값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말합니다. 즉 흔히 사람들은 기대값을 의사결정의 지표로 삼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시한 거고요. 그레샴의 원칙은 가치가 낮은 것이 가치가 높은 것을 몰아낸다는 뜻이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서도 이러한 법칙이 성립하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정보가 비대칭하니까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중고자동차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흔히 레몬이라고 불리는 질 나쁜 중고차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